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김민수 대변인님 모시고 요즘 한창 전당대회 때문에 바쁘신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김민수 대변인님 모시고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돌발 행동이라고 해야 될지, 야, 이 만행이라고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쌍방울 사건, 그 대북 송금 사건을 병합 신청을 이재명 측에서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보기에는 이거 당연히 그냥 재판 지연시키겠다라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대변인님? 재판 지연과 재판장 교체죠. 네. 재판장 교체. 네, 재판장 교체와 재판 지연 두 가지 목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이 병합 신청을 한 것에 대한 뭐 원인, 자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자체는 네. 이제 이게 토지 간의 병합 심리라고 있어요. 병합 심리. 그러니까 이제 토지가 다른 지역이 다른 곳들의 사건이 있으면 이걸 한 군데 좀 뭉쳐줘라. 아주 합리적인 것 같죠. 네네. 그럼 이제 기존의 이재명 재판이 3건이 진행되고 있었죠.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었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화영 재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불법 대북송금 같은 경우는 수원지검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 수원지검에서 이때까지 조사를 했고, 이게 기소 자체가 수원지검에서 있었고, 또 이제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들을 계속 진행했었으니까 당연히 수원지법에 또 이제 이게 배당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재판에서 이화영이 9년 6개월 유죄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거 지금 당연히 이화영한테 유죄 9년 6개월이나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도 유죄로 갈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지금 아주 이재명이 높죠.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재명이 잔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야, 이거는 답 없을 수도 있겠으니 재판장 교체하자. 지금 이게 1번 목적이라고 봐야 된다. 네네. 네. 이게 1번 목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재판관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사실 또 이게 무죄가 나온다는 법도 없어요. 이게 그렇죠. 법리대로 따져보면은 거의 유죄라고 봐야죠. 이게 유죄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면은 이게 판사가 이거 자료 다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원래 기존에 다루던 판사들은 이 내용 이미 숙지 상태일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이관이 되면 병합이 되면 당연히 이제 재판을 지연시키는 효과까지도 가져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결국에는 지금 자기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지연을 위한 잔머리 작전을 피고 있다라고 봐야지 맞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쁜 행태죠. 지금 참 이게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권력을 정말 남용하고 나쁘게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이거 법원 쇼핑하는 거 아닙니까? 법원 쇼핑이다. 예, 내가 마음에 드는 곳에서 지금 재판 받겠다. 내가 마음에 드는 재판관한테 재판 받겠다.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이재명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다 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네. 네, 그리고 위증교사 이 두 개가 가장 판결이 빠르게 날 것으로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두 판결보다 실질적으로 형이 아주 무겁게 떨어질 거라고 판단되는 건 불법 대북 송금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판결 자체가 이재명은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고 그리고 본인의 아킬레스건이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중형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간에 회피하고 싶은 목적이고 이 연장선 상에서 대통령 탄핵도 계속해서 끌고 나오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연계 안 된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연계돼 있습니다. 모든 게 이재명 방탄. 그렇죠. 모든 게 다 방탄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 병합 신청도 그리고 지금 검사 탄핵도 그렇죠. 그리고 판사들까지 탄핵하겠다라고 엄포 놓는 것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얘기하면서 지금 이거 청원 올린 것도 네, 다 연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로 향하고 있는데 결국엔 뭐냐?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근데 이 방탄이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대선까지 끌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3년 후까지 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까지 끌고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 당연히 이제 심리에 들어가면 네네. 병합 신청 안 받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10월 달에 이제 그 선고가 나올 게 위증교사에 대한 그렇죠. 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선거법 위반 요 두 가지는 10월 달에 선고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대변인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대북 송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화영 씨가 9년 6개월을 받았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최소 9년 6개월 이상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지금 평가가 많아요. 마음 같아서는 한 380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네네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네네.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음. 이게 형사법들이 진짜로 어느 정도 이 몇 년 이하, 뭐 몇 년 이하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미국이었다, 뭐 진짜 3000년도 구형하는 미국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 한 380년 나야 되지 않나. 380년 나온다. 왜냐면요, 네네. 딴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전시국가 휴전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 불법적으로 지금 돈을 줬다. 그것도 유엔에서 제재하고 있는 방식으로. 네. 그럼 북한에 돈을 줬다는 거 뭡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적국에 어떻게 보면 군량미 지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지금 나쁜 죄인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불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대한민국 근간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네네. 봐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한 벌을 물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노해야 될 사건이다. 이거. 네. 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민주당 지지자들 분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분노를 잘 안 해줘. 그쪽 사람들은 대한민국보다도 오히려 북한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제가 볼 때 선별적 분노 장애가 있어요. 이게 민주당이 하는 건 다 박수치고 그렇죠, 화나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화가 나야 되는데도 그렇죠. 네. 이재명 수령님이 하셨다 그러면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하면은 정상적이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대한고래 팠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선별적 지금 그 분노 장애를 가진 분들이 네네. 지금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이번에 안 그래도 얘기해 주셨던 대통령 탄핵 그 청원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대북 확성기를 틀었다라는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살다가 이게 오물풍선을 보내도 보낸 놈을 뭐라고 하지 않고 맞은 놈을 뭐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이거 성재준 TV에서 당연히 나갔을 것 같긴 한데 그 네네. 대통령 지금 그 탄핵 청원을 한 사람에 대해서 나갔죠. 네. 나간 적이 있나요? 네네. 아 예,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북한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로 6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촛불연대 무슨 대표죠, 이 사람. 네, 근데 이런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대통령 탄핵 청원을 올린 겁니다. 이거에 북치고 장구치는 거에 지금 민주당이 장단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이 정도 되면 민주당 지금 국가 전복 세력으로 봐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진짜 오히려 거꾸로 저희가 뭔가 청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럼요. 그래서 민주당 뭐 제가- 해산 신청이라도. 예, 민주당 해산 신청은 이 뒤에 결정타. 이재명 제명 신청부터 해야 된다. 이재명 제명 신청. 네, 그러면 이재명 제명 신청을 국회 청원 올려라. 그러면 여기 지금 5만 명 올라가면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상임위 법사위에서 얘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재명 제명 신청하면 어차피 저쪽이 180명 이상인데 이거 되겠냐?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이탈표 몇 명이나 나오는지 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 전 단계까지 가서 지금 대통령 증인 신청하자면서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재명 증인 신청 불러다 놓고 정말 후드려 패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깔 게 한두 개입니까? 지금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성남 FC부터 시작해서 아직 문제도 되지 않았지만은 분당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H 호텔부터 시작해서 정자동 호텔. 예.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이요. 이재명은 거기에 증인석에 앉혀놓으면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이재명 제명 신청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이거 동의 서명 들어가라. 그리고 국회의원의 제명은요. 이거 법으로 근거가 있어요. 제명되려고 하면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됩니다. 3분의 2가 동의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소도 안 돼요. 국회의원들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서 제명한 국회의원은 제소권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날아가는 나가야 거예요. 되는. 예. 네. 근데 이게 민주당 때문에 제소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제명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민주당에서 몇 명이나 이재명을 날려버리고 싶은지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탈표가 또 얼마나 나올지. 네. 왜냐하면 지금 이거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 지지율 조사 보면요 이거 심상치 않아요. 네, 이재명이 압도적이지 않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충분히 우리들이 공격해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거 공격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성대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거 당 해산 신청도 네. 해볼 법한 민주당 거예요. 해산 신청까지. 지금 이거 위헌 제가 뭐 우리가 법 전문가는 아닐지 몰라도 위헌 수준의 행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네. 그래서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좀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뭐 김건희 여사도 지금 증인 신청하고 장모까지도 증인 신청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병합 신청을 해서 이게 지금 대법원으로 가 있는데요. 이번에 또 배당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주심 대법관이 이게 지금 대법원 일부에 배당이 돼 가지고 서경환 대법관이라고 하는데 찾아
찾아보니까 서경환 대법관이 지난번에 최강욱의 네.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다수 의견을 또 내신 분이라고 맞습니다. 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임명한 대법관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소한 좀 상식적으로 네. 결정을 내리시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이 얘기 한번 그냥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재명을 네. 빠르게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병합돼서는 안 된다. 네, 음. 지연될 뿐이다. 네, 그리고 재판정에서 이번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